드래곤볼은 20세기 최고의 격투 만화로 갈 수 있는 만큼 수많은 캐릭터들과 그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기술들, 그러니까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의 머리에서 탄생한 참신한 기술들이 많이 등장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드래곤볼 하면 생각나는 드래곤볼을 대표하는 기술 또는 필살기를 선호도 순위가 아닌 등장하는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드래곤볼 원작 만화에 등장하는 기술로 한정했기 때문에 GT나 슈퍼에 등장하는 기술을 제외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렛츠고! 이 영상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드래곤볼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기술은 소년 시절 50의 패시브 스킬 가이바이보 건법입니다. 죽은 할아버지 손오반에게 전수받은 기술로 소년 시절의 50을 상징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이어지는 기술은 황야의 무법자로 활약하고 있던 소년 야무치의 고유 스킬 낭아 풍풍권입니다. 이제는 그 존재 자체도 잊혀진 권법이지만 50을 만나기 전까진 나름 먹어주는 기술이었죠. 굶주려서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해도 50을 날려버릴 정도였으니까요. 다음 기술은 후라이팬 산에 불을 끄기 위해 무천도사가 선보인 필살기 에네르기파입니다. 이 에네르기파는 당시만 해도 죽은 손오반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무천도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무천도사만의 비기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50이 한 번에 따라하면서 비기라고 하기엔 민망해지긴 했지만 무천도사의 제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북선인류를 상징하는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술은 21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결승에서 제키춘으로 변신한 무천도사가 50에게 사용한 필살기 만국경천장입니다. 만국경천장은 50의 할아버지 손오반도 얼마 버티지 못한 무천도사만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50도 달을 보고 괴물로 변신하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50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굉장한 기술이었습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의 살인 청부업자 타오파오파이의 필살기 도동파였습니다. 도동파는 무천도사의 동문이자 라이벌인 학선인의 기술로 학선인류를 대표하는 필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래곤볼이 충격을 흡수해주지 않았다면 50도 이 기술에 죽임당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당시엔 굉장한 위력을 자랑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증폭시켜 폭발하게 만드는 광선 아크마이트 광선입니다. 아크마이트 광선은 과거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2번이나 우승했었던 아크맨의 필살기로 조금이라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말 그대로 필살기라고 할 수 있죠. 이 때문에 프리저나 셀, 부우 같은 빌런들은 아크맨이 모두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음 기술을 소개하기 전에 이번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신 노드 VPN에 대해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VPN을 이용해 국가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건 이젠 기본 상식과도 같은 시대가 되었지만 VPN이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보안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죠. 대중교통이나 공항, 쇼핑몰과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서 공용 와이파이에 접속할 일이 많은 지금의 환경은 우리의 개인정보 역시 해킹의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가 성범죄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수많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의 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SNS에 공개된 사진이나 이미지만으로도 이 정도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데 만약 핸드폰과 같은 개인 디바이스나 클라우드가 통째로 털리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노드 VPN의 다크웹 모니터링과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기능까지 이용하시면 악성 광고를 차단해줄 뿐만 아니라 멀웨어나 계정 해킹까지 막아내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나만의 데이터들이 털리는 것만큼은 막아낼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노드 VPN은 111개 국가에 6,400대 이상의 서버를 가지고 있어 우회에도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VPN이라는 점 역시 노드 VPN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3% 할인 혜택에 3개월 무료 이용 추가 이벤트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영상의 더보기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구입하시면 1개월을 추가해 총 4개월을 무료로 추가해준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등장하는 기술은 22회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천진반이 처음으로 사용한 기술 태양권입니다. 태양권은 강력한 빛을 발산해 상대방의 시력을 상실시키는 섬광탄과 같은 기술로 물리적인 파괴력은 전혀 없었지만 기술의 특징을 모른다면 아무리 전투력이 차이가 난다고 해도 얄짤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었죠. 기술의 난이도 자체는 낮은 편이라 Z전사들 대부분이 사용 가능했으며 위기의 순간마다 이들을 구원해준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천진반의 간판 필살기 기공포입니다. 제22회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손오공과의 대결에서 처음 선보인 기술로 배구권이나 사요권 같은 장난 같은 기술들만 잔뜩 선보이던 천진반이 이제야 제대로 된 필살기를 시전했다는 느낌으로 당시만 해도 어마무시한 파워로 강한 임팩트를 남긴 기술이었죠. 소모되는 기가 많아서 효율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순간마다 활약하는 천진반을 상징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술은 무천도사의 스승님 무태두가 피콜로 대마왕을 밥통에 봉인한 기술 마봉파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봉인할 때 사용하는 봉인 기술로 기술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봉인에 사용되는 용기에 정확하게 집어넣는 섬세한 컨트롤과 깨지거나 금간 곳 없는 단단한 용기, 그리고 봉인 부적이 필요하며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많은 기를 사용한다는, 어찌 보면 기술로서의 완성도 자체는 그다지 높지 않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치기도 어렵지 않은 거였겠죠. 이어지는 기술은 23회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인간의 몸에 빙의한 신을 상대로 야무치가 처음으로 선보인 기술, 야무치를 상징하는 필살기 조기탄입니다. 기공탄을 원하는 대로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조기탄은 벽이나 바닥에 충돌해도 기탄이 폭발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형태가 유지된다는 특징을 가진 기술이었죠. 불쌍한 야무치가 수년에 걸쳐서 개발한 기술로 등장 당시의 임팩트는 상당했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게 된 시전자만큼이나 비운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기술은 라데츠와 오공을 한 번에 보내버린 피콜로의 필살기 마관광살포입니다. 마관광살포는 오공의 형인 라데츠가 등장하는 사이어인 편에서 처음 선보인 기술로 기를 모으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기는 했지만 그 파괴력만큼은 당시까지만 해도 세계관 최강인 줄 알았던 라데츠와 오공을 한 번에 보내버릴 정도였죠. 지금은 좀 잊혀진 감이 없진 않지만 라데츠와 오공을 일타쌍피로 보내버릴 때까지만 해도 진짜 엄청난 임팩트였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술은 임팩트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기술명을 알지 못하는 기술, 자이언트 스톰입니다. 자이언트 스톰은 지구에 도착한 네퍼가 인사랍시고 시전한 기술로 도시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린 상당히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광역기였습니다. 손가락 두 개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킬 때는 사이어인은 진짜 무시무시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강렬한 임팩트였습니다. 이어지는 기술은 베지터가 보여준 압도적인 힘, 지저분한 불꽃놀이입니다. 기공파도 아닌 무형의 기운만으로 상대를 폭사시키는 기술로 베지터가 자신의 힘을 과시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었죠. 이 기술로 제베면과 큐를 날려버릴 땐 진짜 카리스마 쩔었었는데. 다음은 네퍼와의 전투에서 크리링이 선보인 기술이자 크리링의 상징과도 같은 기술, 기원참입니다. 기원참은 기공파의 형태를 얇은 원반처럼 만들어 모든 것을 절단하는 기술이었죠. 기원참을 본 네퍼는 조잡한 기술이라며 무시했었지만 이 기술은 상당한 전투력 차이가 있어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절단하는 기술로 프리저의 꼬리도 잘라버릴 정도였죠. 다음으로 등장하는 기술은 피콜로의 희생으로 진정한 전사로 거듭나게 된 오반의 마섬광이었습니다. 잠재력은 세계관 최강이었지만 아직은 겁 많은 아이에 불과했던 오반이 피콜로의 죽음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전투력을 해방하면서 사용한 기술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닌 한 사람의 전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선언과도 같은 기술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다음 기술은 드래곤볼과 손오공을 상징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개왕권입니다. 네퍼와의 싸움에서 처음 선보인 기술이었지만 개왕권은 사실 베지터와의 싸움에서 가장 돋보였던 기술이었죠. 하지만 전투력을 배가한다는 반칙에 가까운 개왕권의 최고 임팩트는 누가 뭐래도 기뉴가 측정했던 전투력 18만 대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술은 개왕권 에너지파와 베지터의 갤릭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개왕권 에너지파와 베지터의 갤릭포 대결은 지금까지도 드래곤볼 명장면 하면 빠지지 않는 최고의 임팩트를 남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배다를 외치면서 커지는 에너지파는 진짜 최고였죠. 그리고 다음 기술은 한정된 소수의 사이어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유사다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볼이었습니다. 1700만 전후를 넘는 브루츠파를 발생시키는 빛의 덩어리를 만드는 이 기술은 오공과의 전투에서 밀리기 시작한 베지터가 거대 원숭이로 변하기 위해 사용했었던 기술이었죠. 하급 전사라고 존인 무시하더니 슈틀리니까 바로 변신? 이것이 베지터가 말하는 왕자의 프라이드라는 걸까? 그리고 오공이 개왕에게 배워온 필살기 원기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맞추기까지는 쉽지 않지만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게 원기를 받아 에너지볼을 만든다는 아이디어는 진짜 뭔가 정의의 심판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죠. 다음으로 등장하는 기술은 기뉴 특전대의 대장인 기뉴의 시그니처 기술인 체인지입니다. 체인지는 말 그대로 육체를 바꾸는 기술로 기뉴는 자신보다 전투력이 높은 오공의 육체를 빼앗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했었죠. 오공의 전투력이 단순한 피지컬에서 나오는 게 아닌 오랜 시간 공들인 수련의 결과로 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 힘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아마 바꾸진 않았겠지?
다음은 에일리언 버전의 프리저가 스피드를 앞세운 피콜로를 조질 때 사용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데스빔이었습니다. 내일과 융합해 어마무시한 전투력을 손에 넣은 피콜로의 등장으로 프리저를 이길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려는 바로 그 순간, 그런 희망과 함께 피콜로까지 한 번에 한산이 부숴버린 기술이 바로 이 무형의 데스빔이었죠. 이때는 진짜 좀 절망적이었는데. 다음에 등장하는 기술은 최종 변신을 마친 프리저의 데스빔이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빠른 스피드와 파괴력을 가진 이 기술은 프리저가 최종 형태로 변신한 이후 덴데를 죽이면서 등장했었죠. 뭔가 작고 컴팩트하면서도 강하면서 빠른 이미지로 최종 형태의 프리저의 강함을 상징하는 기술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베지터도 결국 이 기술에 죽임당하게 되고 말이죠. 다음으로 이어지는 기술은 프리저가 나메크 성을 파괴하기 위해 날린 플래닛 브레이커입니다. 오래전부터 원숭이라 무시하던 사이어인에게 패배하는 수모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프리저가 사이어인은 우주 공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특징을 이용해 승부에서는 졌어도 자신보다 강한 초사이어인의 오공을 죽이기 위해 이 플래닛 브레이커를 날린 것이었죠. 행성이 폭발해 본인도 휘말릴까봐 쫄지 않았었다면 계획대로 오공을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어지는 다음 기술은 프리저 버전 기원참 데스소서입니다. 프리저의 데스소서는 야무치의 조기탄처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는 기원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풀파워 상태로도 초사이어인인 오공에게 밀리자 프리저가 최후의 수단으로 꺼내든 기술이었습니다. 본인의 몸만 두 동강 나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말이죠. 다음 기술은 메카 프리저를 깍둑 썰기한 트랭크스의 검술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관 최강자로 엄청난 카리스마를 뽐내던 프리저를 두부 썰듯 너무나도 간단히 썰어버린 이 장면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충격 그 자체였죠. 다음으로 등장하는 기술은 오공이 야드레트 성에서 배워온 순간이동입니다. 나메크 성이 폭발하기 직전 기뉴 특전대의 어택볼을 타고 탈출한 오공이 야드레트 성에서 이 기술을 배우느라 지구로의 귀환이 늦어진 것이었죠. 개인적으로는 드래곤볼에서 등장하는 모든 기술 중에서 가장 탐나는 기술이 이 순간이동이 아닐까 합니다. 정말로 갖고 싶었는데 말이죠. 다음 기술은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 베지터가 선보인 필살기 빅뱅 어택입니다. 언제부턴가 오공에게 한 발짝 뒤처지기 시작한 베지터가 혹독한 훈련 끝에 손에 넣은 초사이어인으로 심장병이 발병한 오공을 대신해 19호를 파괴하는 데 사용한 호쾌한 기술이었죠. 자신감 충만한 이 모습이 진짜 베지터지. 이어지는 다음 기술은 인조인간 17호를 상대하게 된 피콜로가 선보인 마공포위탄입니다. 마공포위탄은 수많은 기공탄을 상대 주위로 날린 뒤 일시에 전방위 공격을 퍼붓는 기술로 개인적으로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던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로 17호를 해치우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치명적인 데미지는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음으로 소개할 인조인간의 배리어 때문에 타격을 입힐 수는 없었습니다. 배리어는 초고성능 인조인간에게 탑재된 방어 시스템으로 원거리에서 날리는 기공탄을 막아내는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과 융합한 피콜로와 삐까뜨는 전투력을 가지고 기공탄이 통하지 않는 배리어에 무한한 체력까지, 당시에는 진짜 인조인간을 공략할 방법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죠. 다음으로 등장하는 기술은 신콜로보다 강해진 셀이 17호를 흡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16호가 사용한 기술 헬즈 플래시입니다. 비록 17호의 흡수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동안 전투력을 가늠할 수 없었던 16호가 자신의 전투력을 선보이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신콜로도 간단히 제압한 셀을 날려버릴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으니까요. 다음은 완전체 셀을 상대로 선보인 베지터의 필살기 파이널 플래시입니다. 파이널 플래시는 초 베지터의 최고 필살기 중 하나로 압도적인 파워를 자랑하는 완전체 셀의 절반을 날려버릴 정도의 강력한 위력을 가진 기술이었죠. 셀이 피콜로의 세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여기서 끝났겠지만, 피콜로의 세포가 없었다면 셀도 정면에서 이 기술을 받지는 않았겠죠. 다음은 완전체로 부활한 퍼펙트 셀을 처리한 5반의 에네르기파, 50의 영혼과 함께한 부자르기파입니다. 5반을 초월하는 전투력을 가지고 셀이 부활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셀과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은 이 에네르기파는 50의 영혼이 함께했기 때문에 부자르기파로 불리는 기술이었으며, 동시에 5반에 숨겨진 잠재력을 모두 폭발시킨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기술은 마도사 바비디가 사용하는 마인드 컨트롤 마인화입니다.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를 지배해 부하로 만드는 대신 그 대가로 파워업을 시켜주는 기술이었죠. 바비디의 마인화에 당하면 몸에 M자 무늬와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생기고 온몸에 힘줄이 튀어나오며 바비디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되지만, 베지터 정도의 정신력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면 바비디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술은 기술이라고 해야 할지는 좀 애매하지만 닿으면 돌로 변하는 마계의 왕 데브라의 침입니다. 정말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내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돌로 만드는 데브라의 침은 참신하면서도 무시무시한 더러운 기술이었죠. 피콜로가 깨질 때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말이죠.
다음으로 등장한 기술은 베지터 최후의 비기 파이널 익스플로전이었습니다. 사이어인 특유의 정신병으로 오공과의 승부를 우선시하며 마인부우를 부활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베지터가 마인부우 부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용한 최후의 기술이 바로 이 파이널 익스플로전이었습니다. 마인부우와의 전투에서 승산이 없음을 깨달은 베지터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불태워 스스로를 희생하는 이 기술은 마치 나는 더 이상 악인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베지터의 외침처럼 느껴진 기술이었습니다. 다음 기술은 마인부우에 대항할 최후의 비기 퓨전입니다. 퓨전은 메타몰 성인이라는 우주인들의 특기로 비슷한 전투력과 체격을 가진 두 사람이 하나로 합체해 강력한 초전사로 변신하는 기술이었죠. 마인부우에 대항하기 위해 오천과 트랭크스가 오공에게 이 기술을 전수받았지만 말 같지도 않은 우스꽝스러운 합체 포즈를 취해야 하며 합체 시간은 최대 30분까지라는 한계를 가진 기술이기도 했는데 큰 힘을 사용하는 기술이나 변신을 할 경우에는 합체 유지 시간이 줄어든다는 단점을 가진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기술은 슈퍼부우가 인류를 한순간에 절명시킨 어설트레인, 인류 절명 호밍탄입니다. 기를 느낄 수 있게 된 마인부우가 신의 궁전으로 찾아와 자신과 싸울 전사를 내놓으라 깽판을 칠 때 오천크스가 수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 피콜로가 인류를 멸망시키고 나면 싸우게 해주겠다고 했다가 한순간에 인류의 대부분을 몰살시키는 이 기술을 목격하게 되죠. 진짜 한순간에 사람들을 몰살시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만큼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마인부우와 싸울 때 오천크스가 선보인 기술 갤럭틱 가도넛입니다. 기공파와 같은 기를 이용한 원형의 고리를 만들어 적을 조여서 움직임을 봉쇄하는 기술로 그 모양 자체가 도넛처럼 생겨서 이런 이름을 얻게 된 기술이었습니다. 나중에 소사이언스류로 변신한 오천크스가 연속 슈퍼도넛이라는 형태로 연속 발사해 부우를 공 모양으로 봉인하는 데 응용하기도 했었는데 이때 그냥 마봉파로 봉인해버렸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이어지는 기술은 갤럭티카 도넛과 마찬가지로 오천크스가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익힌 기술 슈퍼 고스트 자폭 어택이었습니다. 오천크스와 똑 닮은 기의 분신들을 만들어 적과 함께 자폭시키는 기술로 어린애가 생각해낼 법한 장난 같은 기술이었지만 이 기술의 특징을 모르면 얄짤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기술이기도 했죠. 기술이 간파당한 시점부터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이 기술이 놀라운 건 각각의 유령에게 자아가 있다는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다음은 베지터와 오공이 포탈화로 합체한 베지트가 사용한 기술 스피릿 소드입니다. 스피릿 소드는 기공파와 같은 에너지를 검처럼 만들어 사용하는 기술로 베지트가 세계관 최강의 빌런들을 상대할 때 선보인 기술이었는데 놀라운 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세계관 최강의 빌런들을 상대로 데미지보다는 농락을 목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나 자마스를 상대로 꼬챙이처럼 사용할 때는 진짜 그래 네가 짱이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강렬한 임팩트였죠. 여기까지가 수상하나 제가 정리한 드래곤볼 원작 만화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기술들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오룡푸알의 변신술, 당근토끼의 당근화, 무라사키 상사의 5쌍둥이 분신술, 천하제일 무술대회 예선에서 차파왕이 선보인 팔수권, 가뭄에 고통받는 마을을 위해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참가했던 나무가 사용한 천공 X자관법, 차오즈, 블루장군이 사용한 초능력, 차오즈와 천진반이 처음으로 선보였던 무공술, 그리고 기압, 배구권, 사요권, 사신권, 크리링의 에네르기파 컨트롤, 피콜로의 거대화, 제베맨과 차오즈가 선보인 자폭, 여러 타겟을 한 번에 공격하는 크리링의 확산 에네르기파, 피콜로에게 죽음을 선사했던 네퍼의 디럭스 본버, 네퍼의 입에서 나온 브레이크 캐논, 기뉴 특전대의 대원, 굴드의 시간 정지와 금령 묶기, 리쿰의 이레이저건, 지스의 크래셔볼, 프리저의 데스볼, 트랭크스의 버닝 어택, 인조인간 19호 20호가 선보인 에너지 흡수, 피콜로와 네이, 그리고 신의 융합, 17호와의 결전에서 선보인 피콜로의 격렬 광탄, 바비디의 우주선에서 마술 약홍의 기술, 빛 흡수, 부활한 마인부우의 과자로 만드는 광선, 오반과의 대결에서 데브라가 선보인 이브리미 펄스, 마인부우의 플래닛 버스트 등 수많은 기술들이 더 등장하지만 이 모든 것과 다른 자잘한 기술들까지 정리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영상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기술들을 위주로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부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말이죠. 혹시 좋아하는 기술이 언급되지 않아서 서운하시다면 꼭 댓글로 그 기술을 알려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